안녕하십니까, MC 자세입니다. 자, 오늘도 날씨가 좋아서 바이크를 타고 나가서 또 바이크를 타고 가는데 굉장히 긴 길이에요. 네, 황만장을 또 모임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날씨가 이날 진짜 역대급이었습니다. 요즘 가장 바이크 타기 좋죠. 저 또 가는 기간 동안 또 영상을 돌렸는데 날씨가 좋아서 이 긴 시간을 그냥 달리는 영상만 하느냐, 그럴 필요가 전혀 없죠. 그래서 오늘 또 입도바이를 좀 타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예요. 요즘 바이크에 대한 제 생각, 뭐 중년에 사고가 많은 이유, 그 다음에 중년에 왜 바이크를 타면 좀 입문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이제 요즘 40대 중년에 바이크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네, 물론 뭐 20, 30대도 많이 나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저처럼 이렇게 스포츠로 레저로 바이크를 타면서 나는 사고를 말하는 거지, 일을 하시다 사고가 나는 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날씨 너무 좋죠. 자, 이때 그 춘천까지 가야 되는데 포천 의정부 뒤로 이제 해서 가는데, 자, 달리는 영상 보시면서 천천히 제 입도바이 한번 감상하시죠. 이 40대 이상의 중년에 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가 딱 두 가지예요. 1. 첫 번째, 운전 조작 미숙. 요거 하고, 두 번째, 그냥 과시하다가. 근데 요런 게 왜 그러냐? 첫 번째, 이제 운전 조작 미숙은 이게 대부분 면허 시험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요즘 면허 시험은 뭐 저는 이제 시험장에서 봤는데 요즘 학원에서 많이 좋잖아요. 여기 잠깐 좀 달리시죠. 길 좋습니다. 뻥 뚫려서, 이런 것 때문에 바이크 타는 거죠. 시험 때문이라 그런데 요즘 그냥 돈만 내서 학원에 가면은, 뭐 요즘 이런 말도 있잖아요. 오죽하면 학원 가서 면허 사온다. 대충 탈 줄만 알면은 내가 연습하던 바이크로 시험을 보면서 뭐 족보처럼 어디 구간에서 어떻게 이렇게 한다 알려주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면허를 그렇게 면허를 취득해 봐야 오래 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1년에 무조건 사고 난다. 물론 뭐 안 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운전조작 미숙으로 사고가 나죠. 앞차 간격을 못 잡고 좌우꿍 한다든지, 밸런스 못 잡아서 유턴하거나 뭐 오르막에서 꿍, 코너 돌다 슬립, 이런 것들은 모두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 조작은 될 수 있으면 내가 이 바이크를 충분히 컨트롤 할 수 있을 때까지, 왜 우리가 길들이기 하듯이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가장 좋아요. 생각보다 코너나 여러 도로의 사정이 우리 유튜브에서 보여주는 정보와 그냥 짧게 배운 교육 그리고 주위에서 사람 되는 조언으로 이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랑 잘 맞는 모임에 천천히 나가서 천천히 배워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교육을 해주는 곳들이 요즘 많잖아요. 이런데 연애 한 번씩 예습, 미리 이제 바이크를 하실 분들은, 발인이들은 예습을 하시고, 또 어느 정도 내가 탔지만 그래도 좀 아직 좀 두렵다, 로드가, 그런 분들은 복습을 해주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공부랑 똑같아요. 네, 앞에서 말한 이 조작 미숙은 그래도 사고가 발생하면은 이게 하나의 나의 마일리지가 돼서 내 스킬과 능력을 올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뭐 이제 그렇지만 다만 이 몸과 금융치료로 인한 마음을 다쳐서 그렇지,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말한 두 번째는 이거 가시하려다가 하다 나는 사고거든요. 이 경우는 문제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건 금융치료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제 사라집니다. 바이크는 제가 김여사가 없다고 예전에 말했죠. 왜냐면 김여사는 사고가 나서 뭐 이렇게 해결을 하고 하지만, 바이크는 사고가 나면 사라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20대, 30대,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저도 중년이지만, 이때는 친구도 뭐 집에 들어가기 싫을 정도로 많고, 뭐 새벽에까지 술 먹고, 나 다시는 술 안 먹어 그러는데 내일 되면 또 먹고, 그리고 모임 또 계속 있고, 언제 그랬냐 듯이 그렇게 놀잖아요. 그리고 친구도 뭐 모임도 그때는 한참이죠. 맞죠? 그러나 이게 이제 어느덧 중년이 되면 결혼을 한 분도 있고, 가정을 꾸리신 분도 있고, 저처럼. 하지만 뭐 아직 안 하신 분도 있지만, 이게 사회적 위치나 모임들이, 친구들의 환경이 이제 다 틀리기 때문에 점점 혼자의 시간들이 많아져요. 뭐 등산 모임, 운동 모임, 이런 곳에 중년 이상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물론 젊은 20대 모임, 30대 모임들이 따로 있어요. 그들이 이제 추구하는 어떤 컬처나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임들이죠. 하지만 이제 제가 40대이다 보니까 40대에 국한돼서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면은,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뭘 해도 혼자 하는 경우가 많고, 근데 그때랑은 틀리게 또 경제력은 이전보다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볼뽀리를 사도 될 거를 그냥 비싼 니터급을 막 사버리는 거죠. 구매해요. 그리고 뭐 옷이나 뭐 이런 것도 뭐 장구류도 막 비싼 거 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집에 있고 혼자 하다 보니까 어디 자랑할 데가 없습니다. 이게 친구한테 자랑을 하고 싶어서, 야, 나 이번에 뭐 친구가 바이크를 뭐야, 뭐 미친놈아, 지금 나이가 몇인데 바이크, 이런 얘기 돌아오고, 집에선 뭐 이거 자랑하려고 해도 뭘 봐도 하는 경우가 많으시잖아요. 그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임 같은 데 나갑니다. 모임 같은 데 들어서.
그래서 보면은 그런 데 오셔서 사람이 성향이 두 개예요. 그거 은근히 재력 자랑하시는 분들 있어요. 제가 이거 나중에 소재로 재력 자랑하시는 분들 요거 제가 한번 털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이제 모임이 있어서 제가 운영자다 보니까 잠깐 장을 보러 왔습니다. 장을 보러 와서 GT1000 사이드박스 이럴 때 쓰는 거죠. 수박 뭐 헬멧도 들어가는데 수박 들어갑니다. 장을 봐서 또 모임을 갑니다. 그래서 이 재력을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건 확실히 털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비싼 거 좋다 막 이러면서 머신을 다루지 못하는데 미친 듯이 자랑하려고 모임에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 이 머신을 사가지고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랑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솔직히 사람은 뭐 누구나 허세가 있고 그걸 뽐내고 싶어하는 건 당연하니까요. 하지만 그걸 넘어서 오바를 하게 됩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왜 알리나 잭나이프를 하다 사라지는 중년은 없고 그냥 갔다가 박아버려가지고 갔다 박거나 무리하게 속도로 코너 돌다가 사라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들급 이상 바이크라는 것이 이게 간 튜닝만 돼 있으면 머신으로 그냥 변신하기 때문이죠. 알리나 잭나이프는 스킬이 필요해요. 그래서 고인분들이나 새로운 도전을 원하는 분들이 이게 많이 하시고,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도 예전에 강동에서 제가 봤는데 슈퍼도쿠 같은 걸로 알리 하시는 형님들 진짜 제가 존경합니다. 리스펙이에요. 날씨 엄청 좋습니다. 이게 홍천 쪽인데 진짜 이럴 때는 음악 들으면서 가면 정말 기분 좋죠. 제가 이게 무슨 대본이 있는 게 아니고 입을 쭉 떨다 보니까 조금씩 힘들 때가 있어요. 숨이 벅차오를 때가. 그래가지고 그런 모임들은 또 되게 형님들이 대단하신 게 윌리하는 머신, 그 도와주는 머신 같은 거 있어요. 뒷바퀴 다른 거. 그것도 있어가지고 새로운 회원님들은 그런 걸 즐기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냥 노브레이크 악셀레타 이런 거인 이런 분들, 중년분들 모임에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보면 그냥 막 스로틀 제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생 그냥 제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유명 코너가 있는 곳들, 그런데 이제 갤러리들이라는 존재들이 있죠. 모여서 휴식하면서 남들 보거나, 그때 나도 모르게 무리를 하는 경우가 타반이에요. 이거는 저도 그런 적이 있었고, 이거 오토바이뿐 아니에요. 제가 했던 운동도 그렇고 여러 스포츠가 이 관중과 갤러리가 주는 영향을 100% 받을 수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아직 내 실력과 머신을 다루는 능력이 준비가 안 됐을 때, 이럴 때 조심하지 않으면 바로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운동은, 이 스포츠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 바이크는 그냥 타는 교통수단이라고도 생각하지만 이건 익스트림 스포츠예요. 되게 위험해요. 우리가 타면서 사고가 안 날 수가 없어요. 사고가 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고를 안 나게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프로의 영역은 우리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동호인입니다. 동호인. 그러니 제발 우리가 우리의 머신을 잘 알고 좀 겸손하게 항상 이렇게 타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제발 신호대기나 이럴 때 사람들이 있는 데서 굳이 저단에서 고RPM 막 치면서 시내칭 안 해도 됩니다. 그게 멋있어 보이지도 않고, 이런 과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꼭 위험한 사고로 꼭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바이크를 다룰 수 있는 영역까지 천천히 조금씩 그거를 올리는 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이 바이크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안전하게 과시 없이 타시는 것들이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고 그런 게 있어요. 막 모임 이제 나가면은, 내가 좀 이 모임에 좀 오래 됐다 보니까 신규 회원들 있으니까 내 차 막 리터급이야. 잘 보여. 보여줘야 돼. 한번 이 머신 한번 섞는, 이번에 박스가스 한번 보여줘. 빨리 사라집니다. 빨리 사라지니까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분들 앞에서 되게 잘 알려주고, 진짜 리터급 비싼 머신으로 스쿠터를 타고 오신 분과 밸런스를 맞춰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코너를 타는지 이런 걸 천천히 보여. 그런 모습들이 더 멋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앞에도 말한 것처럼 겸손하게 즐겁게 이 스포츠를 대하고 즐기면은 사고 없이 안전하게 즐길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왜 중년에 또 이런 바이크를 타면 뭐가 좋으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혼자 외로운 경우들이 이제 점점 많아집니다. 우리는 일도 하고, 일 안 하는 사람 없죠. 나를 위해서 사는 시간보다는 대부분 아실 거예요. 내 집과 자녀가 있으신 분은 자녀, 그리고 내가 일권,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나를 갈아넣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이거는 어느 아버지나 남자의 일생 똑같아요. 물론 엄마가 그러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도 엄마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어떤 쳇바퀴를 도는 게 남자분들이 더 심하다 이거죠. 그리고 만나는 모임이나 어떤 성향들도 다 한정돼 있어요. 왜냐면
나가서 거래처 분들, 그 다음에 만나는 친구들도 예전만큼 만날 수가 없어요. 기회가. 또 애기를 이제 친구들이 한참 20, 30대 친했던 친구들이 결혼하게 되잖아요. 애기 키우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혼자 있다 보면은 좀 다른 것들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중년에 스포츠를 많이 즐기신 분들이 많은데, 이때 바이크가 저는 좀 좋은 게, 제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사실 이제 자영업을 하거든요. 자영업을 한 지가 이제 한 8년째 됐는데, 그 전에 이제 회사를 다녔어요. 하늘 좋죠. 네. 이 회사를 다녔는데, 여기서 제가 가는데 너무 좋았어요. 여기 제가 하는데 이렇게 나무님이 저한테 떨어지고, 여기서 제가 옛날 그 좋아하던 음악이 블루투스에서 흘러나오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 차가. 그래서 바람을 마음껏 느끼고 비트인가요? 비트? 잠깐. 예, 그래서 안전하게 타야 되니까 또 더 하고 싶지만 여기서 요거는 살짝 늘까 말까 하다 그래도 안전하게, 전 안전하게 했습니다. 빠르지 않고. 홍천 쪽에 이제 강으로 해서 모임 장소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고, 또 해야 될 것들을 보면은 또 눈치를 보게 돼 있어요, 주위에. 예전에 20, 30대는 막 눈치 안 봤어요. 뭐 사실 저는 지금도 잘 그렇게 눈치 보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갇혀 있는 시간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회에서는 스트레스를 당연히 받죠. 저도 자영업이지만 일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거 있어요. 마음 편하게 좀 스트레스를 안 받는 편인데, 근데 이제 바이크를 타고 나서부터는, 저는 예전부터 바이크를 탔는데, 그 자영업을 시작하면서 이 취미 바이크는 다 없어지고 먹고 사는 바이크로 바뀌었어요. 왜냐면 막 거래처 빨리 가야 되니까, 거래처 갈 때 그 서울 중심에 있거든요, 제 거래처들이. 그러면 차 타고 가면 차 주차도 못 하고 막 시간도 어기고. 저는 지금껏 사업을 해오면서 최고의 사업에 무조건 손님이든 거래처든 신조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 절대 지키면 안 돼요. 시간 늦어도 안 되고. 그거를 하니까 8년째 잘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하다 보면은 바이크를 그 기간 동안, 제 사업을 시작하는 동안, 그리고 이제 지금의 제가 집과 직장이 멀어지면서 바이크를 다시 사기 전까지는 일명 볼볼이 있잖아요. 그걸 계속 탔어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 그래서 이제 집이 좀 직장과 멀어지면서 이런 길들을 달릴 수 있는 여건이 되면서 제가 바이크를 다시 이제 시작했는데, 젊었을 때 하던 이 바이크를 타고 퇴근할 때 저는 약간 좀 즐기면서 오거든요. 어차피 빨리 가도 차를 타고 가면 더 빨라요. 왜? 전용도를 타니까 25분이면 집에 도착하거든요, 제 직장에서 집까지. 근데 바이크 타면은 45분이에요. 45분. 네, 45분 가는데, 그래도 45분 가는데 좀 더 늦게 50분, 1시간이 걸려도 그 시간에 좀 천천히 안전하게 가면서 내가 생각들을 정리하고 가면은 내가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집에 가져가지 않아요. 네. 그리고 바이크를 타면 중년에 좋은 게, 다른 모임 같은 경우는 술을 먹습니다. 네. 음주하죠? 수영, 뭐 조기축구 나가요. 운동, 건강. 그거 끝나고 등산, 산에 내려와서 두부전골에 막걸리 몇 장 먹는 거죠. 예. 운동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오히려 지방간이 쌓이고. 근데 바이크를 타면 술을 아예 먹지 못합니다. 대리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모임하면은, 저도 술 잘 마시고 술 좋아하시는 회원인데, 제가 이 운영진인데 술 절대 저희 안 하거든요. 술 아예 못 먹게 합니다. 네. 이 술을 먹지 않기 때문에 좀 건전하게 되고, 박투어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제가 또 술에 대한 게, 이렇게 술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술버릇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모임에서 다른 모임보다 음주로 일어나는 일들이 좀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이크를 타고 이런 자연들, 저도 이 바이크를 타면서 사실 한국에 있는 곳곳에 안 가본 데들을 가볼 수 있거든요. 이런 환경들 보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바이크는 중년에 좀 안전하게 타면은, 물론 이제 가족들이 허락하는 안에서 되게 좋은 즐거운 취미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 모임을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황만장에 어느덧 도착했는데, 이 뒤에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바이크 모임이지만 너무 바이크에 그렇게 국한되진 않습니다. 이게 인간관계의 모임이거든요. 그런 진짜 인간 커뮤니티, 그걸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황만장 도착했습니다. 또 사장님도 뵙고. 네, 인사는 그 인간의 하나의 인격이죠. 안녕하세요. 인사는 참 잘합니다. 자, 그래서 도착해서 일행들도 도착했고, 자, 이게 뭘 하는 거냐 한번 보시죠. 수박. 네, 저희 클럽의 오버리터, 진우군, 오버리터입니다. 수박도 제가 아까 사온 거, 수박을 들고 물놀이, 내과에 물놀이를 하러 갑니다. 수영 조심. 그 황만장 앞에 물이 있습니다. 문상씨? 악마의 편지. 이게 더 재밌는 거라고. 물 잔잔하잖아. 와.
뭐 나이 먹어도 애들이라 그러잖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 같습니다. 로또를 되게 해주십시오. 개구리야. 안돼. 제 로또. 고! 뭐야? 오늘 좀 이상한 걸 했네. 이렇게 해야지. 형님 거보다 잘할 자신 있습니다. 네. 오. 초반이 좋다. 넓적한. 나는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애들 물수제비 할 때 꼭 그런 새끼들 있잖아. 막 이런 거 괜히 큰 거 들어다. 이런 애들 있지 꼭. 그래서 저는 좋은 모임은 중년 이상의 분들도 적극 추천합니다. 왜냐면은 저도 어렸을 때는 잘 몰랐어요. 왜 집에 보면은 막 아버님이 예전에 그 친구분들인지 아니면 전우분들인지 그 군대에서 오토바이 앞에서 이렇게 웃장 까고 선글라스 끼고 딱 몇 명 남자 4-5명이서 모여서 이렇게 사진 찍고 그런 사진들 있잖아요. 그 이해를 못했는데 물장들도 치고요. 그 나중에 가니까 저도 이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왜 우리가 그런 인간관계가 필요한지. 오 가네. 오 조련이야 조련. 네 물론 좋은 인간관계입니다. 아 시원해. 야호 해봐 야호. 없었는데 생겼네. 야호 해봐. 야호. 아도겐. 그런 인간관계를 통해서 내 자신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고 그게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이유거든요. 서로를 또 도와주고. 올 여름 첫 수박입니다. 시작하면서 먹었죠. 그래서 그런 인간관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풀 수 있고 자기가 왜 독서 모임도 있고 이런 모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모임에 공동체를 갖고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집에 스트레스를 또 안 가져갈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쌓여서 집에 가면 내가 좀 다른 언어로 말할 수 있잖아요. 했던 거랑. 근데 이 공통된 부분이 있는 남자들이 모여서 이거에 대해서 논할 때는 굉장히 즐거운 얘기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40대 분들이 바이크를 타시면서 자연의 풍경도 보는 것도 중요하고 중년 분들이 물론 뭐 40대만 하는 거 아니에요. 20, 30대도 공감할 수 있는 충분한 주제로 그렇게 같이 하는 클럽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연을 보면서 내 자신을 좀 돌아보고 그러면서 즐겁게 이거를 즐기는 이런 풍경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나를 생각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바이크는 안 타는 것보다는 그래도 타는 것들이 굉장히 재미있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한테도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 안전과 그 다음에 좀 조심해야 될 부분도 얘기했는데 안전하게 타서 저도 이제 뭐 한 10년 뒤면 10몇 년 뒤면 60세가 되겠네요. 그럼 그때까지도 이 영상을 계속 올리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감하고 즐겁게 오래오래 안전하게 타도록 그랬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뭐 즐거운 그래도 인간성 좋은 모임은 요 아래 댓글에 저희가 모임창을 공지를 올려놓으니까 보시고 뭐 기회 되시고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장소니까 모임이니까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 주시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안전운전 되시고요. 자 오늘의 입도바이. 자 다음 주에는 또 여러가지 이게 컨텐츠가 끊이지 않아요. 제가 입도바이를 떨만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제가 이제 요번 주에 출장을 가서 좀 오랜 기간 외국에 나갔다 옵니다. 그래도 나갔다 오는 동안 제가 그동안 영상을 많이 찍어놨거든요. 그걸로 입도바이로 좀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제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저번에 그 영상 이후로 형님 누님들이 그래도 좀 구독을 해주셔서 드디어 400명이 넘었네요.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도 또 새로 오신 분들도 긴 시간 보셨는데 구독 안 누르고 가면 그러니까 구독 좀 한번 눌러주고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MC 자세였습니다.